반갑습니다. 민쌤입니다. 저 오늘은 등락계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을목이 이 갑을 쳐다보면은 등락계갑이라고 이제 책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갑은 일단은 보스 기질이 강합니다. 보스 기질이 강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심리가 강하고 만약에 갑이 이렇게 갑을 보면은 패권 다툼입니다. 패권 다툼. 그리고 혹은 두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을을 볼 때는 패권 다툼이라든지 경쟁심 이런 게 생긴다라기보다는 갑이 을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냐면은 넝쿨을 이렇게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 신경쇠약 뭐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 존재가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은 이 갑이 을을 보면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 내가 갑으로 태어났는데 뭐 을이 사주에 많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활인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나무가 굉장히 울창한 숲이나 꽃이 이렇게 만발한 곳에는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가고 나무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산림욕을 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활인을 할 수 있는 사주의 특징입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 도화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좌우묘 깔고 있으면 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인기가 있고 이성이 끊이질 않고 막 그렇게 본인이 이성을 찾아다니겠죠. 예. 무슨 이성의 인기가 있고 그런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좌우묘가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울창한 숲에는 사람들이 산림욕을 하러 갑니다. 산림욕. 나무를 보러 간다라는 것이죠. 꽃을 보러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의 형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활인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을이 갑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 갑을 감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갑인 척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우가 호랑이를 갖다가 앞세워서 내가 호랑이 행세를 하는 형태가 을이 갑을 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실은 여우인데 호랑이를 옆에 끼고 호랑이인 척 호령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을이 갑을 보면 굉장히 반갑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적으로는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친구, 선배, 나보다 앞에 있는 글자죠. 갑이. 그래 선배라는 거.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받고 싶다. 우쭐대는 기질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을은 갑을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갑이랑 을은 어찌 보면 짝이죠. 양이고 음이기 때문에 짝이 됩니다. 예. 음양의 짝이기 때문에 갑을 남자로 볼 수도 있고 을을 여자로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을이 을을 볼 때는 네이클로바끼리 이게 묶여 있는 거죠. 경쟁심이 생기겠죠. 경쟁심. 그리고 사주 구조를 예를 들었을 때 오히려 을이 갑을 도와주는 사주 구조는 요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신일주가 있는데 옆에 만약에 을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을목이 갑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무엇을 깔고 있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꼭 등락의 갑이 갑과 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이 정화를 봤을 때 모습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촛불이 옆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정이 병화를 쳐다보면 등락의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락의 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운이 해자 축 대운에 걸려 있는데 이 정화가 불이 꺼지기 직전에 있는데 병화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불을 내가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병화 입장에서 정화는 그냥 촛불 같은 귀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 내가 정화를 책임지고, 이제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양간이 은간을 보면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해일주가 있죠. 개해일주. 빗물이 바닷물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묻어간다라는 거, 등락해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이 부족한데 만약에 해수가 있으면 굉장히 반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4, 5미 이렇게 계절이 이제 걸렸는데 나 혼자서는 역부족인데 해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물을 같이 함께 써준다.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러면 이 겁재라기보다는 귀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해갑이라는 논리가 꼭 갑이랑 일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임자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겁재가 물론 이 겁재가 80%는 안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귀인이나 등 이런 식으로 작용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쨌든 이 을목이 갑을 바라보는 모습은 여우가 호랑이를 앞세우고 내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등락해갑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등락해갑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확실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 감사합니다.